원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리입니다. 이자입니다. 곰입니다. 저번에 우리 녹음했을 때 말고 오늘 지금 6월 20일이죠? 네. 맞아요. 네. 그 사이에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아, 네. 네. 진짜 이게 좀 뭐 대통령이 바뀌는데 막 며칠씩 이렇게 막 나눠서 바꾸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되게 저번 녹음했을 때랑 지금 생각했을 때 뭐가 제일 달라졌을까 생각했더니 그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하는 속도로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막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예, 뭔가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다 잘 지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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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꼬치 묻지 말고. 네. 뭐 갑자기 굉장히 더운 여름이 돼가지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네. 많이 오다 갑자기 무슨 뭐야 그 뭐지 화씨로 90도? 네. 90도 정도까지. 저는 아이폰에 섭씨로 해놨거든요. 아 왜요? 어느 날 왜요? 왜 섭씨로 해놨어요? 섭씨가 더 익숙하긴 하지. 문명인이라면 미터법을 사용해야죠. 그렇죠. 어디 무식한 진짜 그렇죠. 그래갖고 근데 40도가 떴길래 내가 이거 그 화씨로 해놨나 이러고 봤더니 이럴 때인가요? 갑자기 더워졌어. 네, 갑자기 엄청 덥고 비도 막 쏟아지고 진짜로. 네, 올 여름에 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덥고. 어우 얼마나 습할까. 네. 다 하수구 청소 열심히 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네. 왜냐 넘칠까봐 뭘 넘칠까봐 홍수 대비. 한국에서 대통령이 공무원한테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 그냥 따라서. 이렇게까지 이 나라의 그 걱정이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 엘리 원독의 또 코너죠. 네, 뉴욕시를 만나다. 네, 프로그램. 네, 시그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만나다. 하나 만들다. 하나 만들어. 이거는 약간 네. 경찰청 사람들 느낌인데. 네. 손님을 모시기 전에 저희 게스트를 모시기 전에 혹시 그 릴스 중에서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릴스 보면은 조시 할먼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 스누피 이렇게 만화 보면서 막 사운드 만들고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못 보셨어요? 그거 되게 유명한 릴스인데. 그래요? 아, 그래요? 쇼츠 좀 그만 봐 이제. 와, 이렇게 방송 진행에 도움이 되는 패널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스누피를 워낙에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진짜 항상 웃는 얼굴로 그 스누피 이렇게 만화에 맞춰가지고 소리를 만드는 그 아티스트가 있어요. 사운드 아티스트가. 그분 이름이 조시 할머니거든요. 할머니예요? 아니요, 남자예요. 근데 할아버지요. 네. 오늘 우리 모시는 그런 저희 손님이, 저희 게스트가. 좀! 오늘 모시는 게스트분이 조시 할먼 같이 이렇게 소리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폴리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운드 아티스트가 아니고, 뭐, 이펙트 아티스트가 아니고, 폴리 아티스트라고 정말 이렇게 직접 뵙게 돼가지고, 뭐, 궁금한 점도 많고, 어쨌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리 아티스트 알렉스 왕씨. 안녕하세요. 소개시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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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고 경청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경청만 있으면.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폴리 아티스트로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알렉스 왕이고요. 폴리 아티스트로 일한 지는 3년, 미국에서는 3년 조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음악을 전공하거나 그러셨나요? 그래서 이쪽 사운드 쪽으로 오시게 됐나요? 음악을 원래는 하고 싶었어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공부 빼고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였는데 음악에도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도 많이 하고 피아노도 치고 뭐 악기도 막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그런 게 이제 자라면서 뭐 한때는 엄마한테 음악 하겠다고 좀 난리 부린 적도 있고 네네. 엄마가 이제 아빠가 와서 기타 뿌게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좀 이따가 네네네. 하고 지금 현재 하시는
개인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어떻게 데일리로 어떻게 일을 하세요? 저는 폴리 아티스트고요. 그 다음에 저를 녹음해 주시는 폴리 믹서라는 분이 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을 녹음해야 하는가 약간 좀 쉽게 설명하면 약간 로드맵 같은 걸 짜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뭐 이거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바이저의 노트를 받아서 이 부분에 이거 이렇게 큐라고 하는데 그걸 찍어주세요 세션에.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저희가 녹음을 하고 이제 제가 녹음을 한 거를 그분이 이제 에디팅을 해주시는 그분이 폴리 에디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셋이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한 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네. 뭐 영화사 뭐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잘라갖고 나눠줘요. 그러면 뭐 이 부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니자 VFX 쪽은 씬을 되게 짧게 쪼개서 VFX를 이 부분에 사람 얼굴 뭐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통째로 영화를 맡기는 거예요? 네, 저희는 통째로 그래서 편집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통으로 받아보고 그걸 이제 20분 단위로 쪼개서 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릴 단위로 저희는 받아서 보는데 보통은 그거 릴 저기 원래님도 많이 보시죠? 네, 저는 숏이고요. 네. 그 릴 단위로 이제 통으로 보는데 이제 편집은 다 됐는데 이제 VFX는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위에 뭐라고 뜨거든요. 막 여기 추후에 뭐 할 예정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게 보통은 저희 쪽이랑 상관없는 경우가 많은데 뭐 배경 처리라던가 뭐 인물 처리 이런 류일 텐데 저는 잘 모르지만 보통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드라마면 에피소드 단위, 영화면 그렇게 20분 단위로 릴 바이 릴로 오는데 그 릴 바이 릴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제는 1권이 왔다, 뭐 2권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도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한 120분짜리면은 릴 5에서 릴 6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와야 돼요. 그럼 저희 어시스턴트 친구들이 그걸 이제 하나로 이제 취합을 해줘서 이제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로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이 폴리 아티스트가 커버하는 사운드의 커버리지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입히는지가 궁금해요. 왜 드라마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그 붐마이크 위에다가 두잖아요. 그쵸. 네, 해가지고선 대사를 하고 그걸 녹음을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쓰진 않잖아요. 그대로는 안 쓰죠. 네. 나중에 추후 녹음을 한 번 더 하죠. 그게 그쵸. 사실 좀 궁금해. 왜냐면 나도 그 부분이 궁금해. 이게 진짜 무식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굳이 왜? 그러니까 후시 녹음은 발음이 씹혔나? 아니면 녹음이 제대로 안 됐나? 그런데 뭐 그 꼭 제일 자주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눈길에 빠드득 걸어가는 거 꼭 그 녹말가루로 막 하잖아요. 잘하시는데요. 하도 그 텔레비전에 막 무슨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 나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아니 그거 그냥 그 기왕 찍을 때 그거 어차피 싱크도 맞춰야 되는데 마이크 대고 소리 잘 해갖고 그냥 쓰면 상황이 안 되나 보지. 촬영 소리가, 조건이라는 게 모든 게 완벽하게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후작업도 하는 거고 후시도 하는 거지. 같은 영화 쪽이라고 이렇게 편들어주는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렉스 씨가 만들어내는 주로 소리의 작업이 어떤 소리들인지가 궁금해요. 거의 발소리는 거의 100%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네. 98% 정도는 발소리는 다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진짜요? 네. 그래서 거의 들으시는 발소리의 한 98%는 다 저 같은 사람들이 낸 가짜 발소리.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직접 걸어요? 네, 그렇죠. 그냥 걸어. 무슨 마라톤 하는 영화 이런 거 보면 죽겠네요, 아주. 저 막 언제지? 막 무슨 영화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이제 아리 에스터 감독 에딩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인지 어딘지 막 한 1분 정도 뛰는 씬이 있거든요. 이게 저는 큐를 못 봐요. 저는 이거 이제 다음에 이거 할게. 인물이랑 신발이랑 이제 바닥 재질까지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물이 운동화를 신고 콘크리트를 뛴다. 이러면은 그 부분만 찾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컨디션을 바꾸면 안 되니까.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 큐가 뭔지 몰라요. 그냥 걸으니까 걷나 보다. 뭐 앉으니까 앉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데. 화면 보면서 박자 맞춰. 네, 그쵸. 그 싱크를 보면서 이제 뛰는데 이제 저는 이게 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뛰지?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숨소리를 좀 어떻게 안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또 숨을 안 쉬고 1분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나름 이제 호흡법이라는 걸 또 연습을 하는데 이제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안 끝나서 처음에는 뛰다가 너무 안 끝나서 제가 한번 끊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미안한데 끊었다 가자고. 네. 근데 또 처음부터 다시 시키더라고요. 그게 끊지 않고서 계속 뛰어야 되는군요. 소리가 바뀔 거 아니야. 약간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힘들면 힘들수록 이게 몸이 안 따라가니까 그냥 빨리 그냥 약간 세게 맞고 빨리 끝내자 약간 이런. 이거 약간 노가다 현장인데 있죠. 근데 약간 그쵸. 균일하게 뛰는 거면 리피트하면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또 저희 사운드 믹서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이제 안 자연스러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매번 이렇게 걷는 뭐 발이 매번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뭐 맨날 우리는 일상 속에 맨날 걷는다 하지만 이게 뭐 그때그때 뭐 가끔 좀 발 접질릴 때도 있고 그죠. 뭐 좀 이렇게 뭐 신발 밑창에 끌릴 때도 있고. 이게 계속 이게 규칙적으로 리피트하면은 너무 티나는데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씹어서 열어놓고 거기서 약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게 요즘은 에어팟이나 뭘 귀에다가 꽂고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다 들려.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후시 녹음을 입힌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기의 소리가 없이 스튜디오 소리만 들리는 그쵸.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더링 한다고 그런 게 더럽게 해서 그쵸. 최대한 매치시키는 일인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됐다거나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러면 저희도 들으면서 되게 가짜 티 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발소리를 대부분의 발소리가 그럼 후시 녹음을 저희 하는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하긴 촬영할 때 보면은 그 인물들의 대사나 이런 쪽에 마이크가 집중되지 발 쪽에는 그러니까 거의 신경 안 쓰니까. 근데 만약 발소리 없이 누가 다가온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이상하지. 귀신이지. 그러니까 말이 없죠. 귀신이지. 발소리는 안 나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앉아 있는 장면 굉장히 좋아요. 이 디플로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막 다 앉아서 막 좀 진지하게 막 이러자 저러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앉아 있고 그러죠. 넘어가면 너무 좋고 이제 이 사람인지라 이제 너무 그 디플로맥스가 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장소도 엄청 많이 막 궁전이었다가 막 어디였다가 막 이러면서. 디플로맷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넷플릭스에 한국말로는 외교관이라고 되어 있는 드라마. 네, 미드입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잘 나가는. 1편까지 보고 안 봤는데. 1편 에피소드 1편? 아니면 시즌 1? 시즌 1. 시즌 1. 그 폭파되고 되게 궁금하다. 2 언제 나오지 이랬는데 그 이후로 관심이 사라졌어요. 하여간 그거 작업이 너무 많죠. 네. 사람이 인물도 많고. 네,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발자국 소리만 해도 사람들마다 발자국 소리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몸무게도 그렇고 그쵸. 신는 신발도 그렇고 걷는 맞아요.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거를 그럼 구분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동시 녹음된 걸 따른다가 저희 원칙이라서 많은 경우에 요즘 이제 성능이 또 마이크 성능이 좋다 보니까 발소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 트랙이 왔는데 그걸 레퍼런스로 그걸 레퍼런스로 잡아서 거리감 요 정도 약간 아니면 뭐 이런 신발 뭐 이런 톤 이런 걸 좀 잡아서 가고 그런 게 그냥 생짜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생짜로 지금 애플 TV에 세브란스 네, 머리 맞아요. 이렇게 열려 있는 네, 맞 뚜껑 열리는 네. 그 오피스 장면들은 제가 예전에 스레드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피스는 다 세트였는데 이제 감독 벤 스틸러가 그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오피스 이제 리노 타일 해가지고 생짜로 그냥 다 갈아엎었던 그런 것도 있고 그 건물도 되게 유명한 건물이에요. 그렇죠. 네. 난 못 봤어. 저도 못 봤어요. 좀 멀리 있긴 한데. 네. 뭔가 건축적으로도 유명한 건물이에요. 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에요. 지인가? 하여간 거기 오피스인데 병원도 유명하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그 세브란스가 그 세브란스인가? 그 세브란스 패키지 할 때 세브란스. 그러니까는 이건 애플에서 하는 건 세브란스 패키지.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맥을 비슷한 게 저는 괜찮아요. 저희도 작업할 때 그 찍어온 거를 사실 제일 베이스 레퍼런스로 참고해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뭐 포커스라던가 약간 전체적인 흐름이 있길 그걸 레퍼런스로 최대한 이제 덧붙이기를 해도 그렇게 하는데 약간 비슷해서 후반 작업이라 아무래도
그러면은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 여닫는 소리. 그쵸. 그리고 하라고 하면 다 하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아까 그 애니메이션 얘기 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애니메이션은 정말 생짜로 다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 네. 레퍼런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없죠. 저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 작품 이제 학교 있을 때밖에 안 해봤는데 이제 저희 아저씨들 작업하셨을 때. 아저씨들이라고. 이게 회사 분위기가 진짜 노가다 현장의 분위기가 불끈나네. 아저씨들 한국말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못 알아들으니까? 혹시 한밭집 가서 드시죠? 약간, 근데 갈 때가 있어서. 막 비빔밥 좋아하시고. 드디어 이제, 그, 클러스터 노스베일 요쪽에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스튜디오가. 이제 거기 한인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아무래도 막 한식당이 많은데 이제 드디어 좀 제대로 된 메뉴를 추천해줄 사람이 왔다. 이러면서. 15년을 뭐 한식당을 갔는데 이제 뭔지 모르니까 이제 시켜봤는데 좀 막, 이건 좀 안 맞는데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막, 퍼스트네임으로 물론 당연히 서로 부르긴 하지만 뭔가 한국말로 말할 때는 퍼스트네임으로 부르면 좀 예의 그렇죠. 없는 느낌이. 그래서 아저씨. 네, 그래서 그냥 타협한 게 아저씨들 정도. 왜냐면 두 분 나이대가 꽤 많으세요. 이제 한 분은 올해 50이 아니라 64? 65 이렇게 되셨고. 그 폴리 에디터. 저를 가르쳐주신 폴리 아티스트 마르코 콘스탄츠라고 그분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올해 아마 65 되셨고 이제 저를 녹음해주는 폴리 믹서 조질라라도 63? 60대? 이렇게 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사수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거는 그분들이 은퇴하면 그다음부터 내 거라는 거 아니야? 나는 한 60 될 때까지 쭉, 내 세상 아니야. 군대에서 왜 순번 꼬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병 때 짬 먹는 것처럼. 아무튼 그분들이, 아저씨들이 애니메이션. 네, 그쵸. 아이스에이지 작업하셨을 때, 제일 얘기 많이 해주시는 매니, 멤머스 있잖아요. 발소리 어떻게 했냐,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스튜디오, 이제 뉴저지 스튜디오가 있었을 때는 진짜 제 몸통만한 그런 이렇게 나무 통이 있어요. 나무 진짜 이렇게 베어온 나무, 통나무라 그러나요?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그걸 진짜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놓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최소한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약간 사람 뒤꿈치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통나무를 그래서 그냥 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투어 시켜줄 때, 저거 맨이라고.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저는 VFX 쪽이지만 가끔 이렇게 누가 부탁하면 편집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운드 이펙트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운드 이펙트를 따로 만들지 못하니까 샘플링들을 막 찾거든요. 그래서 샘플들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덧붙이기 정도를 타이밍 맞춰서 덧붙이기 정도 하는데 보통 그런 샘플들이 되게 많잖아요. 발자국 소리, 뭐 하는 소리. 아이무비 그런 거 여러분, 박수 소리.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계속 영어 할 때는 다 그냥 녹음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작품에 그냥 완전 커스터마이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플 쓰는 거는 그냥 아마 편집실에서 샘플들을 많이 쓸 거예요. 대충 이제 이렇게 해줘. 아니면 템프 믹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최종본이 날라왔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런 느낌을 원해 하면서 이게 막 이펙트든 음악에도 이렇게 붙여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 템프에 쓰였던 게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갈죠. 그거 라이센스 이슈도 있고 아니면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구나. 와, 그냥 궁금했어요. 그런 게 아니 데이터들이 점점 쌓일 거 아니야. 그렇지. 좀 많아질 거 아니야. 큐티 이미지처럼 무슨 그런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있을 테니까. 엄청 많죠. 심지어 요즘엔 AI가 다 만들어주는. 우리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많이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사운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샘플링들이 엄청 점점 많아지고 솔직히 요즘 가수들도 샘플링 갖고 작곡한다고 하니까 그런 세상인데 이제 녹음을 그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저희도 위협을 많이 받죠. 아무래도. 그래요? 돈이 결국에는 가장 그거다 보니까. 싸게 근데 이 사운드는 사실은 그 공기 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AI에 완전히 의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AI도 공기 소리 만들 수 있죠. 아니 왜 공기랑 왜 공기랑 온도랑 다 그 특유의 왜요? 아 약간 그 예전에 누구지 막 연예인 중에 막 이 공기 이 온도 습도. 이 습도 막 맞아. 약간 거기서 오는 그 소리 그리고 그때 나는 소리에 이것도 달라지잖아요. 아마 감정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감정이. 뭐 AI가 얼마나 잘 하는지는 사실 저는 모르는데 할 때마다 감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없어서 저는 AI가 뭐 미래에 이제 AI로 대체된다고는 하지만 얼마만큼의 감정이 있을지는 저도 맞아요.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 퀄리티 돈이 많은 프로젝트들은 다 이렇게 사람 쓰죠. 네. 다 뭐 리얼로 하고 맞아. 사운드 만들고 근데 이제 이게 비싼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라 중저가도 있고 학교도 그쵸, 있고 그쵸. 이제 예전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AI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다 사람을 갖다 아티스트를 갖다 썼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을 AI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알렉스 씨는 제일 왜 VX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쪽은 잘 모르지만은 어떤 분은 뭐 성악적으로 했어요. 저는 음악 했었어요. 그래서 공기반 소리반 습도하고 이런 거. 저는 학교를 음대 나와가지고요. 근데 뭐 지금 저 영딴일 하지만 근데 왜 VX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뭐 어떤 분은 불 전공 털 전공. 털 전공, 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알렉스 씨처럼 폴리 아티스트도 그런 어떤 특유의 이렇게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소리가 있나요? 발자국? 매니. 발자국은 거의 기본 소양이라 네. 물어보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럼 베이지. 네, 베이지. 그냥 인턴 오면 일단 발자국 소리 좀 내봐. 이런. 약간 101 같은 느낌. 네네네. 근데 그 아티스트들마다의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아까 말한 제 멘토 마르코 같은 경우는 필름으로 이렇게 자르던 시대 때부터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칼 같아요. 진짜 이게 들려야 된다가 되게 강해가지고 사실 요즘은 그렇게 세게 안 내도 네. 마이크가 알아서 잘 받고 프리앰프가 잘 받고 다 하는데 진짜 크게 내요. 진짜 크게 내고 약간 시네마 파라디소 시대 이름도 마르코고 약간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서지컬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업프런트하고 소리가 굉장히 네. 강하고 성격이 굉장히 강한 소리들을 되게 잘 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무조건. 그래서 좀 섬세한 류를 좀 더 잘 내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약간 그 소파 소리를 잘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파 소리요? 네. 잘못하면 방구 소리 되는 거 아니야? 소파 소리는 앉을 때? 소파 앉는 거, 그러니까 그런 그 옷 움직임류를 굉장히 잘 패브릭 낸다고. 움직이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패브릭 가죽도 아니고 패브릭 카우치 앉는 소리, 아니 뭐 침대에서 이제 막 인물이 움직이는 소리 이런 거 굉장히 바시락거리는 소리. 네, 배드신을 좋아하시는 거야? 저 최근에 그거 작업했어요. 아, 진짜요?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저 아는 분한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네 뭐 베드신 같은 거 작업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침대 삐걱김부터 그 발자국처럼 디폴트 맨 밑에 레이어에 깔아놓고. 저 이제 레이어를 계속 저희도 이제 쌓는 거니까. 그러네.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1번 레이어에 깔아놓고 그쵸, 이제 삐걱삐걱 소리까지. 1번 레이어 이제 나무 깔아놓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움직임 이런 식으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겠다. 갑자기 되게 좋은 직업이네. 그 장면을 소리를 계속 깔려면은 나무 할 때 한 번 보고 또 계속 보는 거 아니야, 계속. 네, 그렇죠. 이불 당길 때 한 번 보고. 근데 작업할 때 이게 뭐 전문가시죠 한 100만 번 볼걸?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 뭘 준비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나중에 뭐 필요한지 이미 머릿속에 그냥 다 생각해 놨다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하시고 나 아직 배드신에 궁금한 거 있는데 왜 다른 얘기로 가려고 그래. 살 부대 낀 소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거 다 궁금했는데. 내 손으로 이렇게 맞아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그냥 되게 슬퍼진다. 화면
그것만 보면서 저것들은 저러고 있는데 나는 내 살 비비고 있고. 이게 되게 막 로맨틱하다 이거 얼굴 네. 쓰다듬고 네, 이런 네. 것도 그냥 마이크 이런 거 제일 가까이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네. 저기 키스씬 이런 것도 쩍쩍 소리 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다 하죠 그런 것도. 진짜요? 네. 그냥 혼자 입맛 다시는 거야. 근데 이게 키스 이런 뽀뽀도 그냥 네. 이렇게 하는 네. 그냥 이런 뽀뽀가 있고 진짜 막 이렇게 네. 좀 진하게 하는 것들 쩍쩍거리는 있잖아요. 거. 그러면 네. 이제 좀 더 더티하게 해달라고 아. 요구를 받죠. 저도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좀 네. 되게 진한 게. 네. 그럼 이제 또 막 열심히 그냥 제 손이랑 약간 메이크업 한다고. 손이랑 메이크업. 나오면 이제 손 축축해져. 막 아저씨 둘 보고 있고 막. 저희가 그래서 창이 이렇게 뉴저지 스튜디오는 창이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를 매트리스 이렇게 막아놨어요. 가끔 좀 이게 어쨌든 좀 민망한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단순히 그냥 성을 떠나서도 뭐 사람으로서 되게 약간 좀 보기 좀 그런데 약간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의 재밌다. 그렇구나. 이게 왜 그런 키스하는 소리 하면은 우리 도케 씨가 제일 잘 낸 소리 있어요. 그 메로나 먹을 때 막 이렇게 해서 메로나를 그냥 이렇게 베어 먹지 않고 막 그걸 막 이러면서 먹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그렇지. 얼마나 맛있는데. 세상 제일 맛있어 이렇게 먹는 게. 하긴 근데 키스씬까지는 뭐 그러지만 진짜 배드씬 있잖아요. 네. 19금, 네. 29금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소리 내는 거를 같이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좀 민망할 것 같긴 해요. 보통은 거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알아서 음악과 약간 이런 걸 이렇게 덮어줘서 그렇죠. 너무 거기까지 하면 너무 적나라할 그죠. 너무 적나라죠 진짜. 대부분 음악으로. 네, 보통 그냥 그런 아름답게. 극장 개봉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극장 개봉용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 소리 내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발소리에는 뭐 쇼파, 패브릭에서는 키스씬 이게 있는데 정말 생뚱맞은 시퀀스가 와서 정말 이렇게 진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건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를 좀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릴들 받으시면은 그런 포션이 되게 많아요? 어떤 장르냐에 따라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제가 했던 것 중에 더 프렌드라고 나오미 워츠 나왔던 네.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강아지예요. 근데 약간 푸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 그레이트 데인 네네네. 뭔지 아시나요? 그냥 사람만한 네. 그 강아지가 주인공인데 이제 그 강아지 근데 결국은 그거는 약간 내러티브 형식이라 걷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뭔가 좀 생각할 건 그냥 강아지 발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네. 근데 이제 세브런스 애플 TV 그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했던 에딩턴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장르 자체가 액션 부분인 것도 좀 있었고 특히 세브런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네.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뇌 수술하는 거? 사실 제가 뇌 수술을 해본 적은 그쵸, 없으니까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충 고어한 사운드 약간 이런 그냥 직박 사운드 막. 약간 이런 몽글몽글한 그런 아이디어들만 있지 이거를 어떻게 진짜로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진짜 그게 그러겠네. 뇌수술 장면을 직접 뇌수술을 해서 찍은 건 아닐 테고. 그쵸. 장면은 CG로 이쪽 팀에서 만들었을 거고 이쪽 사람들도 소리를 들어본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치. 영화를 만든 사람 이 스텝 전체가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소리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여기서 그냥 만드는 대로 그냥 이런 소리 같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니 근데 감독이 전체적인 방향은 알려주겠지. 그쵸. 아니 근데 그 방향에 따라서 내가 샘플 이건 1, 2, 3 이렇게 내가 주고. 생각하는 뇌수술 소리가 아니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방향성을 주면은 거기서 약간 샘플 몇 개를 주고 이제 거기서 디테일을 감독이 이제 이거 원하면 거기서 디테일 잡아서 가겠지. 아니 근데 제일 난감한 건 약간 판타지물 같은 거는 좀 사실 리얼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펙트가 들어간다거나 뭐가 이렇게 바뀐다거나 이럴 때는 그럴 땐 되게 상상력이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판타지는. 근데 그런 게 제일 위험한 게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삽질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벤 스틸러 같은 사람은 엄청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되게 옛날에 저희 벌레 아저씨 네네네. 아저씨가
벤 스틸러랑 작업을 해봤었어요. 네. 줄랜더라고. 줄랜더. 막장 개그 영화. 네, 네. 투 했었는데. 도케 씨가 좋아하는 영화과잖아요. 그런 거. 네, 막장. 근데 그거 줄랜더는 투가 나왔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게 막. 투는 안 봤어. 네. 완전 망한 영화지. 그거 하는데 아주 CG 와서 하는데 계속 조져가지고 아주 욕하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판타지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Righteous Gemstones라고 이게 어디 스트리밍 서비스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훌루 거인 것 같은데 Righteous Gemstones 시즌 3인가? 거기서 이제 막 그 귀뚜라미인가 네. 메뚜기인가 때로 이렇게 확 이렇게 날아오는 네. 그런 거 진짜 궁금해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소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와 메뚜기다. 근데 이제 CG도 이제 막 이제 그치. 메뚜기가 그냥 이렇게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 아, 진짜. 아직 거기까지는 글자로 메뚜기가 날아옵니다 이렇게 써놓고 네, 준 거예요? 약간 그런 식이제 메뚜기 샘플 하나 띄워놓고 이제 얘가 때로 올 거야 이렇게 써놨겠지. 네, 약간 그걸 많이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탱이로 만들어서 얘네가 날라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될까 막 저렇게 많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날갯짓 소리 막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꼭 집어서 근데 이건 떼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했던 거는 땅콩 있잖아요. 네. 땅콩을 이렇게 100으로 사요. 네. 100으로 산 다음에 땅에다가 이제 놓고 약간 천 위에다 놓고 그걸 위에 손으로 이렇게 막 굴려요. 그러면은 그게 소리 약간 그 바스락거리. 그죠. 껍질이 있으니까. 네, 그쵸. 약간 좀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하는데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손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약간 그 무브먼트처럼 느껴져요. 그 레이어를 많이 쌓았어요. 그러면은 녹음을 하고 그걸 또 포스트 이펙트를 또 주기도 해요? 이제 뭐 그런 건 폴리 에디터가 또 편집을 잘 해가지고 셀렉션을 잘 하기도 하고 거기에 아마 또 뭐 이펙트 에디터들 사운드 이펙트 에디터들 또 뭘 넣고 할 거니까 저희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이펙트 사운드 이펙트에서 맨 처음에 리소스 만드는 작업 그렇죠. 일을 하시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다음에 팀원 중에 이제 그걸 믹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분업화되어 거의 약간 거죠? simultaneously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작업이 들어오면은 뭐 폴리는 폴리 할 거 하고 네. 이펙트도 이펙트 할 거 하고 뭐 대사도 대사 할 거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최종 믹서가 믹스를 딱 할 때 뭐 어떤 거는 뭐 이펙트가 한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어떤 거는 폴리 팀 거가 더 사는 걸 그래서 그거 최종 선택을 이제 믹서가 하면서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뭐 감독이나 이런 의견도 들어갈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그 영화를 받으실 때 한 20분 정도 릴로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게 편집본인 거죠? 락드 버전이죠. 락드 네. 픽처죠. 네. 그러면 그냥 딱 오디오 그 사운드 레이어만 그냥 딱 최종 이렇게 파이널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저희 쪽에서요? 네. 저희는 이제 폴리 녹음 다 한 것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본에 맞춰서 그냥 딱 입힌 것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딜리버리를 그냥 웨이브 파일 그냥 이렇게 딱 바운스 거예요? 떠서 주냐고요? 저희는 세션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에디터가 작업을 그쪽에서 하고 이제 또 조절을 해야 되니까. 네, 그쪽에서 그 트랙을 또 이제 다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믹서나 에디터 같은 경우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새로 창조해내야 되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프렌티스를 꼭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멘토 사수가 있고 이렇게 맞아요.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새로운 소리를 만들 때 이게 맞는 길인가? 네, 맞아요. 약간 그렇게 컨펌 받고 어드바이스 받고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제가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코로나 때 한국에 1년을 있었어요. 네네.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3학년을 다 못 마치고 온라인으로 바꾸고 이제 그냥 한국에서 1년을 지내면서 그때 그냥 커리어 옵션을 좀 탐색을 해보자. 그때는 그냥 사운드 전공이긴 했지만 뭘 해야 될지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는 상태였다가 네.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이것저것 다 그냥 지원해보고 있었는데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폴리 스튜디오랑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네, 한국에. 있을 때. 네네. 한국의 폴리 스튜디오랑 연결이 됐는데, 이제 그분이 제 첫 멘토, 제 스승님이 돼주셨죠. 이제, 몽에넉스 문재홍 실장님이라고. 네네. 어디요? 몽에넉스 스튜디오의 문재홍 실장님이라고. 네. 그분이 제 첫 멘토고, 기본기를 그분한테 정말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폴리를 배우니까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계속 폴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계속 폴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소니에서 일하고 계시는 뭐, 조애나 팽이라던가 그런 폴리 아티스트 분들이랑도 연결이 돼서 계속 이메일 뭐 이런 걸로 연락 주고 받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전수를 받은 거는 지금 이제
마르코랑 조지 아저씨들이 정말 처음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멘토들을 만나는 것도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혼자서 독학이 안 되는 경우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포기하면서 뭐. 그러면 처음에 사실 이게 첫 문을 뚫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쵸? 우리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연이 닿은 게 사실 계속 그 유명하신 분들을 다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궁금해. 어떻게 한국에서 계셨던 그 문재홍 실장님께서 연결을 해주신 건가요? 아, 미국이랑요? 네. 아니요, 그런 건 그렇진 아니었어요. 않아요? 그렇진 않았고. 어떻게 처음에 그 문을 뚫고 들어가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폴리를 안 했으면 아마 제가 게임 사운드를 했을 것 같거든요. 게임 오디오도 그냥 괜찮게 했었고, 제가 원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엑스박스의 턴텐이라는 이제 포르자라는 자동차 게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인턴십에 합격을 했었어요. 제가 최종 합격을 했었는데 그 비자 때문에 제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폴리를 안 했으면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 그때 비자가 됐더라면은 게임 사운드로 갔을 수도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사운드 내는 거요? 거기 갔으면 그냥 뭐 옛날에 엔지니어 남보원 선생님 이런 분이 됐어요. 끊지 말씀이죠. 그래요? 엔지니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갔으면. 근데 이제 제가 나온 대학교에 이제 뉴욕에서 굉장히 일을 오래 하셨고 또 이제 저희 회사에 다니셨던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아무래도 폴리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배기를 좀 가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저였던 거 제가 계속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분이 커넥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첫 직장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추천서를 써주셔서 들어갔어요. 이게 맨 땅은 안 된다니까요. 교수님 끈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 잘 보이는 거는 내가 하는 거니까. 잘 보인다기보다도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잖아. 실력이니까 어쨌든 그냥 무작정 이메일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교수님의 추천이 있었다는 거. 맞아. 인생은 네트워크. 네, 콜드콜 뭐 이메일 뭐 저도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뭐 답도 안 오고. 맞아요. 그럼 그런 폴리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스튜디오 이런 게 뉴욕에 많이 있어요? 일단 저희 회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알케미 포스트 스튜디오라고 저기 뉴욕 픽스킬에 이제 폴리 팀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아예 폴리만 하는 회사고 보통은 뭐 뉴욕은 프리랜서가 좀 더 많아가지고 JPEG이라는 분이 하시는 스튜디오도 업스테이트 뉴욕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첼 챈시라는 아티스트 분이 하시는 스튜디오가 하나 있어요. 그분은 브루클린에 있다고는 들었는데 가본 적은 없어요. 거의 그 아티스트 이름 달고 있는 그런 그 팀에 회사죠.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 이게 그러면은 뉴욕에는 그 정도고 네네. 뭐 그분들이 다 모여서 회식을 해도 뭐 100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실제로 아티스트들 뉴욕에 지금 있는 그냥 프로로 일하는 아티스트들만 몇 명이냐라고 하면은 5명? 5명. 여러분은 지금 5명 중에 한 분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와. 진짜? 서부 쪽이나 이런 그쪽에는 좀 더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10명? 몇 명인지까지는 이렇게 카운트를 안 해봤는데 뭐 저희 쪽보다만 2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2배. 아니 그 10명이네, 그러니까 10명이잖아. 전미 폴리 아티스트 컨퍼런스를 해도 저기 커피숍 하나 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뉴욕에서 그 메이드 인 NI로 찍는 뉴욕들 되게 많잖아요. 네. 무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거기를 대부분 뉴욕에서 만든 건 뭐 거의 그러니까. 그 5분 중에 하나가 그쵸.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버젯이 뭔가 뉴욕 버젯이다라고 하면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회사마다 이렇게 커넥션이 또 있고 뭐 이 회사는 뭐 어디랑만 한다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뉴욕 영화 한 10편 보면 그 중에 2편은 우리 알렉스님 발소리고 야, 그러면은 괜찮다. 진짜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 자기 지금 바꿔 그 밑에 들어가. 그리고 저 멘토로. 통나무 들어있는데 통나무. 발걸음부터. 괜히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싶더라. 그러면은 그렇게
여기에서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오셨잖아요. 그렇죠. 와서 여기에서 그런 폴리 아티스트들을 기른 학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없죠. 아.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어떤 방면으로는 저는 어쨌든 비자 홀더기 때문에 네. 제가 미국인들을 뚫고 취업을 하려면은 걔네보다 훨씬 잘해야 되고 훨씬 노력해야 돼. 이게 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 끝에 가서 좌절했던 이유는 제가 비자 홀더기 때문에 좌절했던 네네. 거잖아요. 근데 폴리는 어떤 의미로 굉장히 좀 공평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저씨들도 그렇고 저희 뭐 보스도 그렇고 얘기하신 게 너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소리만 잘 내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유, 근데 그 얘기는 다 해. 거의 거짓말 탐지기 손에 놓고 얘기해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숫자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워낙 레어하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네. 제일 큰 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뭐 블루 오션이었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이게 몰라서 하는 몰라. 이분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발소리가 들리니까 저 찍은 줄 아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희의 거의 일이 90% 그거죠. 이상이 응. 그게 다 녹음된 소리라는 게 후작업한 그리고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그 폴리를 감독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폴리가 거의 보통 작품에 폴리가 저희는 100%를 녹음한다고 쳐도 반영이 되는 건 뭐 40-50% 정도거든요. 근데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80%에서 90%까지는 폴리가 거의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을 안 썼나? 음악에 돈을 안 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미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처음에? 저는 2014년? 2015년? 제가 17살 때 미국에 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저만 원래는 교환학생으로 왔었어요. 네. J1 비자 해가지고 공립 교환을 왔었는데 여기서 살아보니까 제가 그때 한국에서 좀 많이 좀 방황하고 있었고 네. 어릴 때부터 그냥 미국에 오고 싶다, 미국에 가고 이런 그런 건 있었지만 사실 뭘 하러 미국에 가야 되지 이건 없었죠. 근데 처음부터 뉴저지 쪽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는 버지니아에 있었어요. 버지니아에. 네, 공립군 버지니아에서 했었고. 페어팩스 카운티. 아니요, 저는 대치동 출신이에요? 아니요. 뭐? 저기 스카이캐슬에서 페어팩스를 보내잖아요. 그래요? 그래? 안 봐가지고. 저는 넬슨 카운티라고 아마 버지니아에서 세 번째로 작은 카운티. 작은 카운티. 네. 뭔가 항상 선택이 레어한 쪽으로만 가. 그러네. 영어는 금방 늘었겠다, 그죠? 제가 저희 엄마 덕분인 것 같은데 처음 미국에 온 게 사실 영어 공부과에 처음 왔던 거거든요. 근데 네. 영어에 문제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항상 언어는 말하고 네네. 듣는 게 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엄마, 우리 제이미는? 알렉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립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12학년 마치고 대학교를 이제 조지아로 갔죠. 계속 남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조지아. 네네. 그러고 다시. 그래서 여기에서 대학 졸업하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 다 여기서 졸업을 했죠. 네. 사바나. 그러면은 맞아요. 사바나니까. 뒷전화를. 사바나. SCAD인가? 네, 스캐드라고. 사바나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 나는 미대로 제일 유명한 데로 알고 있었는데. 뭐 애니메이션 일단 제일 유명한 과 중에 하나고. 그럼 전공은 어떤 저는 사운드 디자인 전공에 사운드 디자인. 뮤직 프로덕션 부전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내내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네네 오셨군요. 네, 어쩌다 보니 원래는 영화과 지원을 했는데 네. 배우 하시려고요? 아니요, 저는 원래 그 시네마토그래퍼 하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또 현장은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나 그냥 에디터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냥 영화과를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 레드오션. 완전 레드오션. 거기 레드오션. 그치, 근데 영화. 이제 또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현명하시네. 친구가 이제 막 메이저 페어? 막 이런 네.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보통 1학년 때 안정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친구가 거기 가더니, 야, 뭐 여기 뭐 음악 같은 거 하던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음악 같은 거. 그래서 모르니까 근데 이제 막 사운드 디자인 전공인데 막 이제 뭐 부전공 뮤직 프로덕션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이제 막 음악 하고 싶으니까 바꾼다 막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전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신의 한 수였던. 되게 잘 맞았어요. 그냥 사운드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랑 계속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점이 그렇죠.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블루오션이라는 게 진짜 너무 좋네요. 영화인데. 그쪽 분야가. 그죠. 모두 다 하려고 달려드는 게 영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블루오션이 있는 게 참. 그쵸. 저는 이 폴리 아티스트를, 그러니까 그 조시 할먼 전에, 근데 그 사람도 폴리 아티스트예요? 그분은 사운드 아티스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사운드 아티스트랑 또 틀려요? 그러니까 뭐 음악 스코어가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인가? 그분은 어쨌든 음악가이신 것 같고 드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짧은 순간을 이제 다시 리크리에이트하는 그거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비디오 크리에이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보면은. 근데 그 전에 이 폴리 아티스트를 어디에서 봤냐면 또 오해영 그 드라마에 그 에릭이 그 폴리 아티스트로 나와요. 제가 또 오해영을 안 봤거든요. 안 근데 보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 분들한테 저는 폴리 아티스트입니다라고 하면 이거 또 오해영 에릭 아니냐고. 속으로 또 제가 근데 에릭이 그 뭐 드라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조금씩 제가 하는 일이랑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막 붐 막 이렇게 잡고 있고 이러는데 붐 안 잡거든요. 저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막 그런 설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처음에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막 설명을 다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네 그거 맞아요. 그렇잖아 씨. 그냥. 아니 붐마이크는 촬영 스텝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 또 오해영 그 에릭 나오는 거를 보면서 그게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약간 폴리 아티스트랑 그 유지태가 붐마이크 봄날은 간다. 약간 그거를 약간 그 이렇게 섞어놨어. 거기에서. 아니 근데 만약에 영화로 이 사람이 사운드를 만드는 사람인데 비주얼적으로 표현해야 될 때 붐마이크 듣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비주얼로 확 보이지. 스튜디오에서 아니 나는 손 다 젖어 있고 막 이런 거보다는 비주얼적으로 이게 붐마이크 듣는 게 확실하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서는 에릭이 하이힐 신고 막 그 걷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거기도 발자국이 나오는. 네, 발자국 그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은 붐마이크 든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걷는 모습이 기억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촬영 이렇게 시퀀스 이렇게 오면은 붐마이크들이 그렇게 많아. 그거 다 지워야 돼. 그걸 다 지우는 거예요? 지우죠. 이게 그 스크린 안에 웬만하면 안 들어가게 하는데 그래도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옛날 영화들 뭐 오게티 보면은 꼭 하나씩 들어가. 붐마이크의 섀도우까지도 다 지워야 되니까. 카메라 섀도우도 막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러면 다 지워야 돼요. 사운드랑 또 안 친하네. 그러면은 저희 쪽은 아니니까. 나는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왜 반사판 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도 다 지우는 거예요? 후작업으로? 카메라 그 앵글 안에 들어오면 지우죠. 저는 그 거울 반사 지우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거울 반사, 창문 반사 이런 거. 그 까이고 아니 저는 레드오션이라며 거기는. 여기 레드오션이에요. 그 폴리 아티스트 그럼 한국에는 그분 계시잖아요. 김벌레 씨라고 아세요? 몰라. 이름 들어봤어요. 거의 막 최초의 막 사운드 아티스트 막 제가 이런. 김다슬 씨 아니고? 김벌레. 저희 옛날에 나오셨던 지금 영화랑 이쪽 하시는 같은 업계에 있는 김다슬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에게는 벌레 아저씨로 알려져 있거든요. 벌레 미쳐가지고 진짜 리터럴리 그 벌레. 그래갖고 그 벌레 아저씨가 곤충이라고 불러달래잖아. 곤충. 이제 저한테는 포기했대요. 네, 근데 곤충 비즈니스도 하시고 그거를 이제 뭐 팔고 막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도 하시고 아무튼 그쪽 그 사이드 잡이. 근데 그 한국에서 어렸을 때 무슨 서프라이즈나 뭐 이런 프로나 무슨 예능 프로 보면 김벌레라는 분이 그 광고에 그 펩시콜라를 맞아요. 뽕 따는 소리를 뽕 따고 이렇게 콜라가 쫙 시원하게 나오는 소리를 만들어 달라는 걸 듣고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펩시 본사에서 돈을 왕창 주고 그 사운드를 사갔다. 근데 그게 그 정도 돈을 받을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받았어야 될 건데 몰라서 뭐 그 정도를 받았다더라. 하하하 막 박수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따로 그러니까 영화 전체 말고 뭐 광고라든지 뭐 이렇게 짧은 것도 해요? 맞아. 광고도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 해요. 그거는 광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광고 쪽 하고. 폴리가 따로 있나? 광고 쪽은 폴리라고 할 게 없는 거야. 걔는 샘플 쓰면 되잖아요. 네, 짧으니까? 샘플을 쓰고 제
제 동기들 중에 광고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자기 회사에 그냥 마이크 이렇게 꺼내놓고 자기가 그냥 필요한 거 그때 녹음하고 그냥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레퍼런스들이 엄청 많겠지. 그거 갖다 쓰겠지. 음악과 내레이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광고는 사실.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나 그런 거. 제 예전에 한국에서 광고 TV CF를 제작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그때 했던 광고 중에 그 맥심 여름이니까 그거를 했었어요. 시리즈를 다 했었는데 그거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커피 믹스로 이제 아이스 커피를 만드는 그 과정을 다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얼음 들어가는 소리 뭐 착 하는 소리 이거 그거를 이제 비트랑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착 이렇게 그 까고 넣고 뭐 얼음 착 하고 뭐 이게 그 폴리 얘기 하시니까. 근데 SF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훨씬 짧으니까 일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짧은 애들은 에디팅으로 조지죠. 에디팅으로 조지지. 네, 이 말이 뭔지 너무 잘 알겠어서. 그건 또 에디팅을 조져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30초 광고가 제일 긴 거잖아요. 그럼 20초짜리도 있고, 그거 비슷한 15초 버전도 있는데, 그걸 제일 효과적으로 하려면, 정말 많은 샘플링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최적의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테스트를 하죠. 그때 진짜 한 100만 번 들었을 거예요. 여름이니까 그거. 그리고 그걸 다 그 비주얼과 이펙트를 다 맞춰야 되는데. 박자를 다 맞춰야 되니까. 박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효과적이고 괜찮고 시원하고 막 그런 모든 거를 다 녹여야 되는 거니까 사람을 아주 조지죠. 그러니까 이게 짧다고 돈 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100만 번 들으면은 구분을 못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근데 심지어 그때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나영이 노래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노래를 못하는 거야. 노래까지 잘할 필요는 없지. 그래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데 음정이 안 돼. 노래 좀 못해도 되지. 음정이 안 돼가지고 코러스가 뒤에서 계속 이렇게 여름이니까.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여름이니까 그거를 100만 번씩 들으면서 사운드 이펙트를 맞추는데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사바나에서 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거 얘기하면 알았어. 안 돼? 사바나. 지금 내가 맥을 그래도 자꾸 가려도 계속 자꾸 어디로 가 그냥. 사바나 워먼. 그러면 지금 기도하는 거. 사바나 스쿨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사운드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한 다음에 계속 그쪽 나는 폴리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뭐 일만 있으면 어디든 취직은 해야 되니까. 근데 네. 뭐 어쨌든 폴리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이제 뭐 교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한 회사에서 오프닝이 있는데 너가 거기가 이제 뭐 폴리 에디터를 구하더라. 네. 뭐 너 에디팅도 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한번 해봐 해가지고 했는데 뭐 면접까지 봐가지고 어떻게 잘 됐어요. 그래서 네. 거기가 제 첫 직장이었고. 에디팅이면 그냥 뭐야 로직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 프로툴 이제 저희 프로툴 쓰는 주로? 편집 그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에디팅 폴리 에디터로 그래서 제 커리어가 시작이었어요. 한 10개월 정도.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저 아는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캐릭터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되게 포션이 적은데 거기 자리 하나 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도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리 하나 나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아예 잡 오프닝은 거의 그냥 뭐 커넥션을 이렇게 돌고 돌려서 이제 그냥 찾아가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뭐 사실 교수님 덕을 되게 많이 봤죠. 저도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일 문제 없이 그래도 10개월 일 한 거 보면은 못하진 않았던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사운드 디자인에서 폴리 아티스트로 딱 관심이 갔던 맞아. 본인의 그 포인트는 뭐였어요? 제가 한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전공 빌 때는 그냥 이렇게 뭘 하고 있었는지 뭐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스튜디오 저희 그 ADR 겸 뭐 음악 스튜디오 겸 뭐 폴리 겸 하는 이런 스튜디오가 하나 있어요 학교에. 그래서 근데 거기 이런 막 통창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봤는데 거기서 어떤 학생이 이제 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폴리인지 모르고 그냥
되게 신기하다. 저희 뭐지? 네. 이제 왜냐면 이렇게 막 화면 이렇게 보면서 막 뭘 하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봤는데 뭐 그게 폴리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저희 뭐 커리큘럼 보니까 뭐 폴리에 대해서 또 배우고 그래서 뭐 그러면 그때 가서 뭐 배워봐야겠다. 그냥 이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네, 관심이 그렇게 있구나. 갔죠. 네. 아, 그럼 그 사람은 과제하고 있었던 건가? 그쵸.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폴리 아티스트 아니죠? 저는 사실 그 학생이 누군지 네,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뭐 저보다 훨씬 이전에 졸업했겠죠 이미. 진짜 만나기 힘든. 그 인생에 어떤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쌓이고 그리고 그거를 숙제로 하던 사람이 있고 그걸 보던 누구는 관심이 가서 직업이 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인생이 재밌어요. 맥을 본인이 해야 될 목표 의식이 확실하셔가지고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딱딱딱 잡아서 잘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렇게 포장을 저희가 잘 해드려요. 지금 막 반짝이까지 다 이렇게 발려진 느낌. 그러면 폴리 에디터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선 내가 에디터뿐만 아니고 아티스트로 직접 그야말로 퍼포먼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작품이 그 에밀리 인 페리스 그 넷플릭스 에밀리 파리에 가다. 네네. 딱 시즌 3 그거 작업을 사이에 끝나신 건 있겠네요. 저는 근데 그게 에디터로 작업을 했어가지고. 에디터로?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지 않았었어요. 작품이. 네임 그 이름값에 비해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제가 그냥 알아서 편집했어야 됐고 소스를 따가지고 또 막 좀 특이한 것들은 그냥 제가 그냥 알아서 녹음하고 그랬어요. 막 핸드폰으로 그냥 녹음 대충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제가 편집해가지고. 와. 근데 처음에 그 에디터로 하셨는데 사실 뭐 그래 일단 에디터로 일단 들어오는데 너 뭐 하는 거 봐서 아티스트 시켜줄게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지만 그들도 이제 너 아티스트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 사실 퍼포먼스를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 그치 기회도 없고 갑자기 밥 먹다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바닥바닥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스튜디오 안에서도 그 안에서 이제 이동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셨는지. 제가 어쨌든 저는 궁극적으로 아티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제 전 회사랑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회사도 예전에는 상주하던 폴리 아티스트가 있었고 그 자리가 공석이란 걸 제가 아니까 내가 좀 어떻게 에디터로 좀 하다 보면은 5명 중에 1명 빠지면 금방 알겠네. 그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있었는데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컸던 거는 어쨌든 비자 문제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뭐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를 뭔가 이렇게 잡아둘 이유는 없죠. 네, 어쨌든 계속 그런 협상을 좀 지지부진하게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르코가 이제 자기는 은퇴를 좀 준비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고 있었나봐요. 그럼 이제 어쨌든 누군가를 또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몇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1, 2년 넘게 걸리는 일이니까. 럭키비키네요. 완전 럭키비키죠. 그래서 이제 기회들이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때 약간 거의 뭐 우주의 기운이 그냥 나에게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이런 일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전화 받을 지금은 뭐냐 마르코라고 부르고 막 아저씨라 그러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전화 받을 때 미스터 컨스탄조 이러면서 막 엄청 Yes sir. 네, 그러니까요 진짜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뭐 업계 뭐 레전드 같은 사람들이니까. 참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기회의 찬스를 만날 때 좀 계속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알렉스 씨가. 내가 이거 도전할, 챌린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뭐 폴리 에디터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계속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 웜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목표를 그쪽에 두고. 처음에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놀러 오라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우버 타고 저지시티에서 저기 노스베이까지 갔거든요. 멀다. 엄청 멀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냥 놀러 오라고만 했는데 제가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때는 심지어 폴리용 신발도 없었는데 그냥 일단 있는 신발 다 싸가지고 테스트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뭔가 들더라고요. 와, 멋있다.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보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 한번 걸어볼래? 하더라고요. 야, 이게 폴리 아티스트의 첫 그거는 걸어볼래가 딱 그거거든. 근데 마르코 아저씨도 좀 놀랬겠다.
놀랬겠다. 사실. 목표의식이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구나. 뭔가 이렇게, 입김만 줘도 그렇지. 뽑아내는 거지. 그렇지. 야, 멋지다. 제가 이제 뭐 최종 후보로, 저는 사실 뭐 제가 뭐 최종 후보고 이것도 몰랐지만, 최종 후보로 이렇게 딱 점지어 이게 되기 전에 이미 한 거의 6개월 넘게 한 20명 넘게 테스트를 계속 갔다 보셨구나.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놀러 오라고 그랬을 때 진짜 놀러 간 애들이 있었던 거야. 그냥, 그치. 아무 준비 없이. 차 이렇게 들고. 맞아. 와가지고. 커피 사들고. 엄마 차, 아빠 차 갖고 와가지고. 여기는 뭐 하는데, 우와, 막 이러고. 이거 되게 좋네요. 막 이러고 이제 가고. 스튜디오 짱 크다 이러면서 가는. 그래서 저는 몰랐지만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것도 저는 몰랐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몇 번 불려가서 테스트를 또 봤었어요. 발소리 다음에는 뭐, 옷소리 내는 거, 뭐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테스트도 많이 보고, 또 제가 이게 뭔가 기억에 남는 마르코의 말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뭐 합격하고, 합격도 웃긴 게 아니지, 뭐 하이어링 되고, 뭐 이렇게 다 같이 일을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내가 됐냐, 왜 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발소리를 더 무겁게 내라라는 말을 이해하는 거는 그 사람들 중에 너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heavyer랑 stronger가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다르죠. 톤을 바꾸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걷는 방식이 바뀌어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게중심을 어디로 받치는지가 좀 달라지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게 밟는 친구들이 더 많았던.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던 사람이 훨씬 많았고, 저는 그 차이를 이해를 해서 얘는 그런 포텐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폴리아티스트는 안 되겠다. 그러면 스트롱거하고 헤비어하고 어떻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저는 어쨌든 제가 뭐 일반적인 그냥 한국 여성의 그냥 평균적인 그냥 그런 바디 피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성들은 뭐 키도 저보다 클 거고, 뭐 몸무게도 저보다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조금 무게를 좀 떨어뜨려요, 제가. 약간 무릎을 좀 더 굽히면서 이렇게 좀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나랑 비슷한 그런 뭔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 보통 여성분들 할 때는 저는 그냥 제 일반 바디웨이트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고, 또 어린아이들 같은 거 할 때는 한 발만 주로 많이 써요. 저보다 뭐 반절 이상은 몸무게가 덜 나갈 테니까 또 그걸 신경 쓰면서 그럼 또 이제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옮겨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세브란스 이제 딜런이란 캐릭터는 이제 누가 봐도 좀 더 큰 체구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더 헤비하게 낼까를 좀 생각하면서, 보통은 신발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도 많고, 근데 기본적으로 더 크게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좀 더 무게를 이제 좀 더 떨어뜨리거나 좀 더 제가 뭐 이동을 많이 한다거나 무게중심을 극단적으로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보폭을 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론적이거나 뭐 수치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야 스트롱거 야 아니면 야 헤비어야라고 했을 때 그걸 알아먹을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지. 그렇지.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가 없는 분야니까. 특히나 사운드라는 거는 야 여기 아리까리한 소리 좀 내줘봐 이러면은 알아먹고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쪽 분야가 뭔가 이렇게 디렉션을 줄 때 이런 형용사들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약간 다크하지만 살짝 브라이트하게 막 약간 이런 얘기 하면은 듣는 입장에서는 그걸 눈치 빠르게 알아먹는 사람과 뭐라는 거야, 씨. 이래야 돼. 그래갖고 그런 VFX 밈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클라이언트의 생각, VFX 하는 사람들의 생각, 뭐 이런 거 항상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디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이게 뭐 그런 거니까. 그냥 맞아요. 감이죠. 그리고 신체적인 게 많이 동반되다 보니까 감으로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냥 대충 이런 느낌 뭔지 알지 하면은 뭔지 알지 하는 애들이 있고 전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럴 때도 있고. 그치. 센스가 진짜 중요하네. 그쵸. 그리고 약간 그 음악적 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박자. 귀가 되게 그러면은 예민하거나. 톤도 신경을 많이, 그 동시에서 들리는 그 희미한 저 톤을 들으려고 몇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뭐지 하면서 들을 때도 있고, 뭔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컵 뭐 이런 소리가 뭐 이런 톤인데 내가 가져온 유리컵이 뭔가 이 톤이라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이 톤에 맞는 유리컵을 찾아서 또 막 헤맬 때도 있고, 그런 차이를 되게 좀 신경 쓰는 그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마르코 아저씨랑 일을 하시게 되면서 그런 비자 같은 것도 다 이제 해결됐나요? 네네. 지금은 뭐 문제가 없고. 너무 잘 됐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무슨 비자예요? 회사 비자예요? 저는 지금 5원 비자로 있습니다. 비자. 네. 아이고, 저희도 5비자의 과정을 겪어봤는데
되게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지? 3년 있다 리뉴. 영주권 이런 것도 그러면은. 네, 뭐 늘 준비하고 있고. 잘하실 거야. 아니 걱정이 안 돼. 폴리 아티스트 뭐 뉴욕에 5명 있는데 뭐 그거 뭐 하기 어렵죠. 제가 받은 뭐 그 뭐지 그 업계 그 추천서 뭐 그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영화 산업이 무너진다고. 5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써주신 추천서에도 너는 우리 직업 들어봤니? 못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직업이 얼마나 희귀한지 알지 않니? 맞아. 이러면서 추천서에 막 그럼 이렇게 얘기 끝난 거지 뭐. 얘기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지. 거기다가 이제 뭐 세브란스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쵸. 쫙 퍼블리싱 되는 게 하면은 제일 퍼블리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셀폰만 딱 키면은 바로 볼 수 있는 작품들에 우리 알렉스 씨가 참여했다는 작품 게. 운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뭐 뉴욕에서 만드는 건 뭐 진짜 저 5개 중에 하나는 만드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잖아. 네. 진짜. 부럽다. 네, 지금 알렉스 씨하고 저희 너무 재밌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음 2부로 또 계속 2부에서는 무슨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또 여쭤보기도 하고요. 축구 얘기는 그리고 언제? 진짜 갑자기 네, 알렉스 씨의 그런 취미나 이런 얘기도 더 한번 우리 듭이 파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네. 저는 축구 얘기할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가는 덕혜였고요. 원래였습니다. 이자였습니다. 다코였습니다. 네, 알렉스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